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풀이의 시리즈 하겠습니다. 특히 Continuous Time 풀이의 시리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막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우리가 풀이의 시리즈를 공부할 건데 시리즈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테일러 시리즈를 좀 들어봤어요. 테일러 시리즈는 어떤 함수를 다항 함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자, 이렇게 이건 테일러 시리즈 중에 맥클로린 시리즈를 예로 들어서 한 건데 fx라는 어떤 함수가 x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이게 뭐 코사인 x라던가 초월함수라던가 삼각함수라던가 그런 fx가 있을 때 상수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애들을 합해서 나가는 게 테일러 시리즈였어요. 풀이의 시리즈는 뭐냐면 주기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기 그런 거 없고 그냥 x에 대한 함수였는데 풀이의 시리즈는 주기함수를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마침 피리오딕 시그널은 사이누소이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누소이드는 정연파를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사용할 거예요. 풀이의 시리즈에서는. 여기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요. T0라는 주기를 가진 XT가 있습니다. 얘를 썸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는 음수항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는 A라고 할게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2 0번째는 값이 여기에 0 들어가면은 그냥 상수가 돼서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테일러 시리즈는 앞에 개수가 있고 이런 함수들을 다항 함수들을 합하는 거라면 풀이 시리즈는 이런 주기 함수, 특히 사이누소이드,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를 뭐 마이너스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첫 번째 거, 0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썸을 해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포넨셜 j 2파이 t 요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t를 0부터 1까지 변화를 해가면서 리얼 이미지너리 축이 한번 나타내 봅시다. 참고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익스포넨셜 j 세타 a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라. a라는 크기를 가진 막대기를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a라는 크기를 가진 막대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친다라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쳐서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막대기 크기는 그대로일 거고 이 각도는 세타가 될 때까지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돌렸을 때 이 끝점의 좌표가 a 익스포넨셜 j 세타의 값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좀 편할 거예요. t를 0부터 1까지 변화시킬 건데 t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t가 0이면은 익스포넨셜 0이니까 1이겠네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t를 0부터 1까지 변화시켜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점점 변하겠네요. 그러면 한 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2는 뭐 안 해봐도 알겠죠? 똑같은 거를 한 바퀴 또 돌 거예요. 즉 주기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주기함수다. 이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다 뭐 하나 곱해봅시다. 익스포넨셜 j 2파이 ft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0초부터 1초까지 한다고 했을 때 f가 만약 2라고 합시다. 2라고 생각하면은 0부터 2분의 1까지만 변해도 여기가 2니까 2파이까지 갈 거예요. 즉 2분의 1초 만에 아까는 1초 만에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은 얘는 2분의 1초 만에 한 바퀴 돌죠. 그 말은 더 빨리 돈다. 정확히 2배 빨리 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f가 2일 때. 그럼 만약에 f면 어때요? 1초에 f 바퀴를 돌겠죠. 아까 설명드린 건 2일 때는 2바퀴일 것인데 1초에 f라면은 1초에 f 바퀴를 돌 거예요. 그 말은 진동수가 헤르츠로 표현하면 f겠다. f 헤르츠겠다라는 거죠. 이 진동수가 그 1초에 몇 번이나 주기가 반복되냐 이 말이니까. 그래서 얘는 f번 f 바퀴 회전인 거죠.
1초에. 자, 그런 애들인데 여기서는 보면 오메가 제로예요. 오메가 제로는 치환이죠. 그냥 2파이 F0라는 것을 치환한 것 뿐인데, 특히 이 F0는 얘가 가지는 주파수예요. 내가 어프록시메이틀리 표현을 하고 싶은 애 있잖아요.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표현하고 싶은 애의 주파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주파수의 정수배만큼의 주파수를 가진 사이누소이드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Hz다 그러면은 1.5Hz는 안 쓰는 거예요, 아예. 3Hz면은 0Hz, 3Hz, 6Hz, 9Hz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걔네들을 표현하기를 하모닉스라고 해요. 배음들. 그래서 이렇게 다 배음인 거죠. 배수, 정수 배로 표현되는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K를 붙이면 바로 얘가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바퀴 도는 애, 얘가 만약에 진동수가 3이라 했을 때 1초에 3바퀴 도는 애, 1초에 6바퀴 도는 애, 1초에 9바퀴 도는 애, 이런 애들을 갖다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냐? 컴플렉스 주기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컴플렉스 주기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쓴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실수 주기함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익스포넨셜이 코사인 더하기 J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가 있고 AK 얘가 있고 이 중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도 사용하게 될 텐데 둘 다 컴플렉스죠. 근데 얘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 여긴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크기가 같다면 혹은 얘네 두 개를 뭐 정확히는 이렇게 될 거예요. 컨주게이트를 주면은 완벽하게 더했을 때 사라져서 그러니까 리얼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 리얼만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주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 플러스 K 마이너스 K 걔네들을 합쳐서 리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컴플렉스로 다 썸을 하는 건데 컴플렉스의 주기함수들로 다 썸을 할 건데 리얼을 나타낼 때는 이런 관계만 가지면은 이미지너리 파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리얼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나 허수나 뭐 그런 주기함수들을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왜 다룬다 그거는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존재는 하지 않지만 필요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더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네모 함수가 있어요. 네모 함수가 있는데 하나씩 더해 나갈 겁니다. 사이누소이드들을 하나씩 더해 나갈 건데 그림을 보시면 자 빨강색이 그 초록색을 썸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더해서 빨강색 되고 다섯 번째 거 더하는데 다섯 번째 거는 실제로 안 써도 된다 이게 된 거예요. A5가 0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이는 거고 보면 홀수 번째는 다 안 쓰이게 됐네요. 자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런 애들이 쭉 썸이 돼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빨리 함께 해보면 점점 사각형의 모양을 찾아가네요. 사각형의 모양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기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한 9% 정도 된대요. 저 사각형의 크기에. 저게 잘 안 줄어드는 구간인데 그거를 마이클슨이 관측하고 깁스라는 사람한테 이거 뭐냐 내가 잘못 만든 거냐 그 사람이 뭐 아날라이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이누소이드들을 더해서 저런 네모 펄스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저런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보내줬는데 깁스가 이건 오작동이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규명을 해서 깁스 현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렇게 9%가 잘 안 된다는 게. 그치만 이것도 많이 쓰면은 결국에 줄어듭니다. 요거 작게 그린 거는 폴리노미알도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폴리노미알도 0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계속 써만 결과가 빨간색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파란색 펑션이 잘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은 네모에 가깝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저주파의 성분들을 더하면 여기 평평한 데는 금방 메꿔졌어요.
그러니까 몇 헤르츠 안 가서 금방 메꿔졌는데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확 변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주파까지 다 더해줘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는 51개까지만 했어도 거의 여기가 평평해졌는데 5000개까지는 사용해야 여기가 줄어드는 걸 보면 확 변하는 데가 약간 하이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될까요? 이렇게 델타 펑션을 2개 놨어요. 해봤더니 더해졌어요. 잘 더해졌고 5000개까지 해보니까 이 느낌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2가지 의문이 있어요. 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 이렇게 한 거 뭐 이렇게 이런 사이누소이드를 가지고 어떤 이게 컨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더해지는 거니까. 테일러 시리즈 생각해 보시면 1차 함수가 어느 정도 더해져야 되고 2차 함수는 어느 정도 더해져야 되고 이런 기여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시도 마찬가지. 이 사이누소이드가 가지는 컨트리뷰션이 A-E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가지 질문은 하나는 그거예요. 모든 주기함수가 다 표현이 될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리에 시리즈로 모든 주기함수가 표현이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은 1대1 대응이 될까라는 건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나 찾았어요.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AK의 셋을 찾은 거예요. 뭐 A-2는 3이어야 되고 A-1은 0이어야 되고 A0은 뭐 2여야 되고 이렇게 잘 찾았는데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A-2는 1, 뭐 A-2는 1, A-2는 0 이렇게 쓰였는데 그러지 말고 대신에 이거를 쓰고 요거를 반 개만 써도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합이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컨트리뷰션의 조합이 꼭 하나만 존재하느냐? 그게 1대1 대응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 2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약간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제.